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정 구조의 CD 부재, 지금 이 부재죠. CD 부재에서 C점, D점의 휙 모멘트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2장 구조역학 중에서 4챕터 라멘, 아치, 트러스 챕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 문제는 일단 정정구조물에서 휙 모멘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구하냐면 점 C점과 D점에서 모멘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력을 먼저 구합니다. 근데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외력이 작용하는 것은 등분포하중, D 부재의 등분포하중밖에 없습니다. 얘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집중하중으로 바꾸면은, 자, 높이가 4m에 2kN/m씩 작용하고 있으니까 8kN의 집중하중이 이 가운데 지점에서 작용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력이란 것은, 자, 여기서는 한 군데 생기고 여기서는 두 군데가 생기는데, 수평력 평형 조건식에 따라서 수평력은 지금 8kN 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력 평형 조건식에 따라서 얘는 반대로 8kN이 작용하겠죠. 자, 여기를 VA라고 놓고 VB라고 놓고 봤을 때 수직력은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방향이 반대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평형 조건식에 따라서 요 점, 우리 MB에서의 평형 조건식에 따른 모멘트 합은 0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점을 돌리려는 힘이, 자, 이 모멘트라는 것은 힘과 거리의 곱이기 때문에 VB나 8kN은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2m 떨어진 이 외력 8kN으로 돌리려는 이 힘과 또 이 VA 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모멘트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우선은 이 지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 8kN의 힘이 2m 거리에서 작용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마이너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 VA가 있습니다. 그렇죠? VA는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4m만큼 떨어져 있어요.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입니다.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VA는 4죠. 4kN의 반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4kN의 반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물어본 거는 지금 반력을 물어본 게 아니고 C점과 D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점을 먼저 구할 텐데 이쪽에서 모멘트를 구하나 이쪽에서 모멘트를 구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자, C점에서의 모멘트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외력은 VA 하나밖에 없습니다. 4kN. C 지점에서의 모멘트는 작용하는 힘이 VA밖에 없는데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VA 4kN의 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점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점을 보겠습니다. D점은 여기가 D점이죠. 이 D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외력은 마찬가지로 VA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4kN이고 얼마큼 떨어져 있냐? 4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D점에서 발생되는 이 모멘트는 4라는 힘이 4만큼의 떨어진 거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kN이 4m의 힘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16뉴턴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C점에서는 0이고 D점에서는 16kN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트러스죠. 가, 나, 부재. 자, 가와 나, 부재의 부재력. 이 부재력을 옳게 구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2장의 구조역학 중에서 4챕터 라멘, 아치, 트러스 문제 중에 이 트러스에 해당되는 문제죠. 자, 주어진 문제가 트러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트러스의 부재력을 물어봤어요. 트러스에서 발생되는 부재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압축이냐 또는 인장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마이너스, 인장을 플러스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 압축과 인장을 표기하는 방법 중에 절점을 기준으로 절점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압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절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인장이라고 플러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은 이렇다. 자, 그러면 트러스의 부재력을 해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점법하고 그 다음에 절단을 해서 이 단면을 가지고 하는 단면법이 있습니다. 자, 이 단면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모멘트법하고 전단력법이 있습니다. 얘는 다 그 평형 조건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절점에서 평형 조건식 전단력의 합은 0이다. 수평력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고, 단면법도 마찬가지로 모멘트법 같은 경우는 모멘트의 합이 0이다. 그래서 얘는 주로 절점법 같은 경우는 단순한 트러스, 지금 지문에 나오는 저런 단순한 트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단면법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트러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법에서 모멘트가 제로이다. 얘는 주로 이 복잡한 그 트러스 중에 상하연제의 부재력을 산정할 때 사용을 하고, 전단력법, 얘는 이 트러스에서 수직재나 사재, 그러니까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재력을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절점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러스의 가와 나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반력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발생하는 외력이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크기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반력은 똑같이 여기서 VA도 400이 되겠고 400kN, VB도 400kN이 되겠죠. 그래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재력을 구하는 가와 나 부분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 부재가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한번 볼게요. 자, 부재력, 반력이 얼마였습니까? 400kN이었죠. 이제 부재력을 구할 겁니다. 자, 이 자른 거를 좀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에 VA가 있고 400kN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VA가 400kN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부재죠. 여기 가부재, 여기 나부재입니다. 그러면 가부재에서 발생되는 부재력을 이렇게 절점으로 들어가는 압축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뭐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재력을 구했을 때 부재력 앞에 등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처음에 가정했던 요 방향이 맞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가정했던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쪽 절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가정을 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재에서 절전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자, V 모든 수직력은 0이 돼야 되고 모든 수평력은 합력이 평형조건식에 따라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재에서 발생되는 먼저 수직력을 먼저 보면은 VA와 이 나는 수평력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가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얘를 힘을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수평력과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VA랑 지금 가에서 발생되는 이 수직력, 밑으로 떨어지는 이 수직력의 합이 0이다 라는 걸로 풀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부재를 보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면 지금 중심이 정확히 가운데니까 여기 3m, 그렇죠? 여기도 3m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삼각형만 보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따로 떼서 보면은 3m, 4m, 5m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대 4대 5가 됩니다. 그렇죠? 가에서 발생되는 이 부재력을 힘을 분해할 경우 수직력과 수평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세타 값하고 여기에 있는 세타 값이 같죠.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가에서 발생되는 이 부재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요 수직입니다. 수직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죠. 이 부재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면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재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의 부재력에다가 사인 세타 값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수직력을 구해 보면은 자, 발력이 얼마입니까? 400kN이죠. 400kN에다가 얘는 밑에서 위로, 얘는 이 부재력에서 가의 부재력에서 작용하는 수직력은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가에다가 사인 세타, 이게 0입니다. 자, 사인 세타 값이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 값 이렇게 돼서 5분의 4였죠. 아까 3대 4대 5에서 사인 세타 값 5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가라는 부재력은 400 곱하기 얘가 넘어가면은 4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kN이 나옵니다. 자, 500kN인데 단위가 플러스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했을 때 이 부재에서 절점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가 나왔습니다. 얘는 절점을 향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압축이 되겠죠. 압축. 자, 두 번째, 이제 수평력을 구해 볼 겁니다. 수평력은 얘하고 나에서 작용하는 수평력과 가 부재력에서 발생되는 불력이 분해했던 힘을 분해했던 이쪽 방향에서 작용하는 이 수평력이 있겠죠. 자, 이거를 지우고 여기 500kN이 되었죠. 마이너스 압축 방향이었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력이 나의 발생하는 수평력과 얘랑 방향이 반대죠. 반대에서 작용하는 수평력 이쪽이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죠. 자, 가 부재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요 값이 0입니다. 자, 가 부재력은 500이죠. 500kN이고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입니까? 3대 4대 5에서 요 세타 값이죠. 5분의 3이네요. 그렇죠? 5분의 3.
하면은 300이 되네요. 자, 그래서 나라는 부재력은 얼마입니까? 300k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가정을 이 절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세웠다는 이 가정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호 약속에 의해서 절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힘은 인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 가는 압축력 500, 나는 인장력 300.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근데 보기를 먼저 보니까 루더선, 소성 흐름, 바우싱거 효과, 응력 집중. 그래서 강구조랑 관련된 문제인 걸 금방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기 전에 먼저 어디랑 관련된 문제냐면은 얘는 4장 강구조에서 1장 1챕터 강구조 일반 다뤘던 문제입니다. 자, 물어본 문제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 강제가 있대요. 이 강제가 있습니다. 이런 강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강제에다가 응력 변형도 시험에 의해서 인장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장력을 가해서 소송 상태에 들어갔대요. 소송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압축력을 작용했대요. 다시 여기다가 압축력을 작용했대요. 그랬더니 압축 항복점. 자, 압축 항복점. 최초에 얘가 가지고 있던 압축 항복점이 있겠죠. 이 압축 항복점이 어떻게 됐냐? 소송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강제. 소송 상태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인장력을 작용하지 않아서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송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 강제의 압축 항복점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이 압축 항복 강독점이라는 것은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압축 항복점이 있겠죠. 이거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걸 바우싱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면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죠. 이런 강제가 있는데 강제가 탄성 구간이 아니고 인장력을 작용했는데 탄성 구간이 아니고 소성 상태로 넘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압축력을 가하면은 얘가 원래 압축 항복점이 있어요. 얘가 100이라는 압축 항복의 압축 강도에 견딜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원래 100보다 더 작은 80이나 70 이 선에서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힘보다 적은 힘에서 얘가 파괴가 된다거나 영구 변형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어떤 물체의 압축, 인장 이걸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버틸 수 있는 힘보다 적은 힘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던가 아니면은 영구 변형이 발생된다는 거죠. 구조물로 따지면은 이런 게 발생되면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효과를 우리는 바우싱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길게 썼는데 도식화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9번입니다. 단면의 지름이 이렇고 축방의 길이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조건식이 있을 때 이 강봉에서 나타나는 탄성 계수와 후화성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2장의 구조역학 그 중에서 5챕터 응력과 변형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탄성계수 그리고 후화성비 이 두 가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을 보면 되겠죠. 이 탄성계수라는 것은 얘는
응력과 변형률. 응력을 변형률로 나눈 값으로 구하죠. 응력은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고, 변형률이라는 것은 변형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P A가 되겠고, 자, L 델타 L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계수 구하려는 게 포화송비죠. 이 포화송비는 가로 변형률, 세로 변형률의 비로 나타내죠. 가로 변형률, 세로 변형률. 자, 가로 변형률은 델 D 값으로 나누고, 자, 세로 변형률은 아까 똑같죠. 길이, 전체 변형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누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이걸 먼저 쓸까요? 변형되지 않은 거. 델 D 델 L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지문에서 다 주어졌어요. 자, 단면의 지름, 이 지름이죠. 그다음 제축 방향의 길이죠. 원형 강봉의 윗면에서 이만큼의 힘이 작용했대요. 그렇죠? 힘이죠. 그다음에 길이가 이만큼 줄어들었대요.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단면의 지름이 줄어들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힘은 얼마입니까? 힘 300kN. 길이는 얼마고? 300이죠. 자, 이 A는 이 강봉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형의 그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름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R 제곱 이 지름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죠. 3.14 D는 주어졌죠. 지름이니까 150이죠. 델 L 변형된 길이는 0.16이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L 주어졌죠. 300이고, 델 D는 0.02, 그 다음에 D 지름은 150, 델 L 0.16이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얘는 31,830이라는 값이 나오고, 자, 포화송비 같은 경우는 0.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계산이 복잡한 거지 문제가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탄성계수 포화송비를 구하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대입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주의할 건 이 면적 구할 때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